대칭 차집합은 저기 마플 시너지 그 교재를 활용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쟁이에 나와 있는 그 문제도 좀 이렇게 같이 풀어보고요. 자, 먼저 그 대칭 차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죠. 왜 나오니? 음. 자,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 대칭 차집합. 어떤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요. A 차집합 B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B-A를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하면 이 표시가 돼요. 얘네 둘을 합한 것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 기호가 정해진 건 아닌데 문제마다 그 기호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삼각형 이렇게 잡아볼게요. 대칭 차집합을 쉽게 말해서 순수한 A, 순수한 B만 모아놓은 거야. 자,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되면 그 대칭 차집합에 여집합이 있겠죠. 그 여집합을 내가 별표라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네 똑같이 한 다음에 걔네를 전체를 여집합을 한 것을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파란색이 차지하는 영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 중에 이 대칭 차집합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을 이용한 기억, 니은, 디귿 판단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리를 좀 준비를 해봤어. 자, 교재로 좀 마플 시너지를 활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음. 자, 마플 시너지의 그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이 대칭 차집합의 성질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자, 하나씩 공감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공감을 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모두 성립이 되죠. 왜냐면은 A하고 B의 순수한 것만 모아놓은 거랑 B하고 A의 순수한 것만 모아놓은 거 결과가 같거든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다음 결합 법칙은 이제 연산이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연산을 누가 먼저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는 걸 말하는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세 개짜리는 이렇게 올림픽 마크 그리면 되죠. 내가 A, B의 순수한 영역을 먼저 찾은 다음에 A, B 사이의 대칭 차집합을 찾은 다음에 C하고 이 하얀색이랑 순수한 영역. 자, C하고의 교집합이 지금 얘네니까 얘네를 제껴버리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C는 얘만 이렇게 빨간색이 되게 돼서 얘도 이제 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산해 보시면 결합법칙이 성립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굉장히 많은 식이 나와져 있는데 얘네들을 잘 정리가 되게끔 하는 내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그래. 그거는 바로 이제 상등원이랑 역원이란 단어를 사용을 할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상등원이 뭐냐면은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게끔 하는 그 숫자를 얘기해.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덧셈의 항등원이다 그러면은 0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숫자든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 응용해 볼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 되겠죠.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역원은 뭐냐면요. 방금 아까 항등원들이 있었어. 그 항등원을 나오게끔 하는 상대 숫자를 이야기해요.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을 뽑게 도와주는 3에 대한 역원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곱셈에 대해서 3에 대한 역원은 1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연산을 추격한 게 이 대칭차집합이라는 이 삼각형 연산이었어요. 이건 문제마다 다르게 이 기호는 정의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공집합이랑 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면 대칭차집합에 대한 그 상등원으로 공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가 팩트인지 한번 봐볼까? A에서 공집합을 빼면 A죠. 그 녀석이랑 공집합에서 A 빼면 공집합이죠. 그 두 개 합집합하면 A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당연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항등원이, 여기 항등원, 역원, 항등원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역원에 대한 소개가 있죠. 그 공집합이 나오게끔 도와주는 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이렇게 해요. 자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n이 이렇게 이걸 막 연쇄적으로 연산했을 때 a가 짝수라면 각각이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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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집합이 나오니까 공집합끼리 또 대칭 차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나온다가 되고요. 홀수라면 요렇게까지가 짝수니까 얘가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방금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공집합이란 항등원이랑 하면 자기 자신 나온다. 공감 가능하시고요. 이 용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A랑 A가 아닌 거는 완벽한 저기 서로소인데 순수 A는 A 그 자체죠. 순수 A의 여집합은 그 자체죠. 그 두 개를 모으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아니었구나. 전체 집합하고 이제 대칭차 집합을 했을 때 A의 여집합이 나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본 건데, 이런 좀 모양새 특징이 있네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랑 대칭차 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고, 전체 집합으로 대칭차 집합을 하면 여집합이 나오고,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집합이라는 카테고리로 못 볼게. 자, 제가 어떤 A랑 전체랑 대칭차 집합을 하게 되면 여집합 나오고, 여집합을 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이런 모양적인 특징을 잡아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세 개 정도 남았는데, 자, 먼저 8번. 8번이 이제 명제죠. 얘하고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요. 필수. 그러니까 진리집합에 누가 한쪽이 크지 않고 똑같다라는 거야. 자, 보시면은. 자, 우리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인 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얘를 붙잡고서 얘에 해당되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요거고 뒤에 있는 녀석의 진리집합이 1, 2, 3일 때 얘가 필요 조건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의 뇌는 이렇게 활동을 해요. 1, 2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고 걔 말고 딴 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얘가 더 큰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갖고 얘를 볼 때, 일단, 여기 대칭 차집합을 해서 공집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지? 뭔가 설명이 꼬였는데. 공집합, 얘가 지금 충분 조건인데, 이게, 뭐하니? 자, 요거를 만족하는 B는요, 아까 위에서 여기에서처럼 A가 되고요. 자,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이걸 뭐 정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딴 거랑 좀 섞여갖고. 하여튼 일단은 전달한 사실은
그 어떤 B랑 대칭차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왔으면은 그 B는 A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그 아까 그 역원의 그 관점에서 요거 보시면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을 해서 그 역원으로 나올 수 있는 A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일단 좀 중요한 걸로 체크해두고. 그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B 빼기 A다.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A 빼기 B는 공집합이고 B 빼기 A만 있으니까 B 빼기 A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요거는 이해하실 때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으로 간단히 그 확인이 가능해요. 얘랑 이 괄호랑 바꿔주시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요. 자, 우리 위에서 항등원이랑 역원 정리했었죠. 결합법칙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항등원이었죠. 그래서 B가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식을 진짜 딱 이렇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변형됐을 때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복잡해진 것도 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말로 이제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이거 2개 나오고 이거 1개 나오면 뭐 1개 나온 게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딱 이런 모양으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 이렇게 A 3개, B 2개가 이렇게 겹쳐서 있어요. 이 녀석을 내가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교환법칙 써갖고 A끼리 다 이렇게 바꿔서 여기 공집합 만들고 공집합이랑 B랑 해서 얘가 B가 되고요. B랑 B랑 해서 공집합 되고요. 공집합이랑 A에서 결과가 A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 한국말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 집합이 중복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 개에 있는 게 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3개 있는 게 답이었죠. 그래서 이런 한국말로 너무 관념화시키는 건 별로 그렇게 건강한 습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환법칙, 결합법칙 하면은 충분히 뭐 보일 수 있는 거니까 이 한국말은 우리 조금은 저거 하기로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대충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인트가 얘하고의 차이를 이제 비교하는 데 있거든. 어떤 게 달라지는지. 일단 그 포인트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해보면 얘는 대칭 차집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집합을 얹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다수의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여집합을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대칭 차집합 연산이 한 개일 때는 말이죠. 근데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단지 이거에다가 여집합을 해서 얘가 전체 집합으로 바뀌고 얘가 A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거 한 다음에 여집합되고 또 그거 한 다음에 여집합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여집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단순 연산은 결과가 여집합으로 뒤바뀌게 되는데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봐보고서.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개념만 확실히 서면 아래에 있는 그 마플 시너지 문제가 정말 그 몇 초 만에 풀리게 돼요. 자, 교환법칙, 여기 결합법칙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결합법칙도 성립이 됩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 그리셔갖고 그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똑같은 플로우로 가볼게요. 자, 먼저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 정의는 여기 했으니까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 같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고한 것처럼 여기 아까 공집합이었죠. 그게 뒤바뀌어요. 연산 하나짜리는 뒤바뀌어요. 자, 그럼 아까 내가 항등원이랑 역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했었죠. 항등원, 역원, 항등원, 역원. 그 특징을 볼게요. 자, 그냥 대칭 차집합이 있고 여기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이 있어요. 항등원이 공집합이었고요. 역원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항등원이 U로 바뀌었어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항등원이 U입니다. 근데 그 항등원을 나오게끔 하는 녀석은 자기 자신인 게 똑같다. 이 표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4번하고 5번의 스토리가 일단 4번은 안 바뀌었어요. 아까도 B 하나 있어서 B 하나 나오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자, 똑같이 이거 바꿔서 A에 여기 뭐 눈가리 표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결합법칙, 교환법칙 쓴 거예요. 그럼 얘가 U로 바뀌죠. U가 항등원이니까 B가 나오는 거 똑같이 확인이 가능돼요. 근데 이 결과가 바뀌지가 않고요. 그리고
얘는 바뀌었거든요. 근데 얘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바뀐 거 이거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봐볼게. 얘가 짝수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둘둘둘둘 두두두두 묶여갖고 다 유유유유유 이렇게 되죠. 근데 유 자체가 항등원이니까 결국 결과가 유가 나와요. 항등원에다가 그 항등원을 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얘도 항등원이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까지가 짝수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마지막에 U가 남으니까 A랑 해서 A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한 개짜리 단순 연산은 여집합으로 바뀌는 게 맞는데 얘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얘기를 해보고요. 다른 것들 좀 많이 있긴 했는데 문제들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선생님 아까랑 식이 다른데요? 차집합을 표현하는 그것도 여기 떡본 김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차집합이 5가지로 표현되는 거 아시죠? 이거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가 A 빼기 B라고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은 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그 뺄셈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이용하면 상대 걸 빼버리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집합을 이용하면 이렇게 5가지가 다 똑같은 표현을 가리켜요. 비나말리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거 다 숙지가 되어 있을 테고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준다라는 얘기야. 이거 A 빼기 B죠? 이거 B 빼기 A죠? 아, 대칭 차집합 문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1번 바로 할 수 있죠. 그 A 대칭 차집합 A는 뭐예요? A가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은 여건이었으니까 항등원 나오는 그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교환법칙 성립되죠? 결합법칙 성립되죠. 그래서 기억만 틀린 니은 디귿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이제 독립적인 나온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대칭 차집합 문제네? 너무한 거 맞지? 자, 교환법칙 되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 즉 여건을 했을 때 이거는 뭐야?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저기 여건을 한 거니까 항등원인 저기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재밌는데, 자, 여기 좀 다 치울게요. 음. 자, 디귿도 일단 참이 되거든요. 자,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어. 왜냐면요. 그, 우리, 한 가지 내용을 얹을게요. 드 모르간의 법칙. 우리 아까 기호를 요거하고 요거를 표시하기로 했죠. 우리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 합집합에 대해서 만약에 여집합을 안으로 매겨주면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얘가 요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음, 그, 그래서, 요것도 좀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벤 다이어그램의 법칙으로 뭐 증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밖에 여집합으로 묶어 주시면요. A 여집합 내놔, B 여집합 내놔,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 여집합. 근데 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디귿이 참이면 이 말이 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요게 이거가 요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면 좀 너무 헷갈리니까 이걸로 봅시다. 아까 펜 다이어그램 필요났었는데. 자, 그럼 내 말대로라면 요게 요걸로 바뀌는 거죠? 요걸로? 그래서 아까 그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자, 요거 해당되는 게 그 저거였죠. 그러니까 A, B의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여기 맞나? 요거? 내 말대로라면 요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얘하고 얘인 녀석이 아닌 애들의 그거니까 그럼 다시 요게 되는 건가? 결국에 얘는 저걸로 돌아오게 되는데 요걸로 말이죠.
이 녀석은 사실 이거 여집합이니까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얘가. 그죠? 얘가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가 얘로 바뀌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대칭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건데 이거 식으로 저희 증명이 가능해 보여요. 자,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아, 합집합, 여기서 여기를 뺀 거. 이거 아까 어디 봤었는데? 네, 됐죠. 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퍼즐이 맞춰지죠? 드 모르간의 법칙이란 키워드로. 드 모르간의 법칙에서 얘는 얘로 바뀌고 얘는 얘로 바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사실 그렇게까지 또 거창하게 갈 필요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다 체크해줄 포인트는 맞는데 아까 우리 차집합의 다른 표현에서 A 빼기 B가 B 여집합 빼기 A 여집합 이걸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저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차집합의 5가지 표현 방식이 이제 머릿속에서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방금 내가 나름 논리 부여를 한 거를 하면은 진짜 다 그냥 금방금방 하게 되거든. 다 어떤 문제를 내가 중간고사에서 한 20번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런 모양이 있어요. 대칭 차집합 문제네. 그거 나오죠. 이거 여집합 콘텐츠죠. 그 A하고 전체를 하면 여집합이 나온다. A하고 여집합하면 전체 나온다. 확인되시고요. 그거를 이제 요거 버전을 얘기를 안 해봤네. 일단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여건이니까 한동안 나오고요. 자, 1번하고 배치되는 거죠. 교환법칙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B 나오죠. 이건 굳이 아까 거기 있는 표를 외우지 않아도 즉석에서 판단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저거 뭐 얘기하나 했지? A 별. 그러니까 파이는 대칭 차집합에서의 항등원이었고 얘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서의 항등원이었어요. 여건은 다 이걸로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연산하게 되면 대칭 차집합에서는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서는 얘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대칭 차집합에서 반대쪽 사이드에 그 여건을 데려왔던 거니까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되죠. 자, A에서 저기 파이를 뺐어요. 그러면 A가 나오겠죠. 이거는 공집합이겠죠. A의 여집합 나오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A에서 A 아닌 거 뺐어요. A고요. A 여집합이고요. 전체고요. 전체의 반대니까 이렇게 나오죠. 스토리 라인이 매겨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약수 배수, 막 2의 배수의 집합을 A2라고 할 때, 4의 배수의 집합을 A4라고 할 때, 이 정도 수준의 애들은요, 난이도가 뭐 중상이다, 상이다 분류가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좀 방법이 잡혀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어, 여기다. 자, 여기까지 대칭 차집합이었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까지 봐볼게요.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은 상등원이 전체 집합이었다. A.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저거 하게 되면 여건인 요게 나왔다. 그리고 상대편 대칭 차집합 동네에 있는 그 녀석을 이렇게 데려오면 여집합이 나오고요. 여집합을 하게 되면 그 대칭 차집합 동네, 그러니까 다른 쪽 동네에 있는 상등원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얘를 보니까 이런 연산을 정리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대칭 차집합 여집합이구나를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드모어간의 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렇게 그러면 얘 여집합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뒤집히니까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 나오죠. 그거의 여집합이죠. 파악해 주시고요. 자, 항등원이 유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죠. 그럼 1번인가 답이? 1번. 교환법칙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저거 요거 한 다음에 여집합이었고 얘는 요거 한 다음에 여집합이잖아. 양면이 똑같으니까 공평하게 여집합을 떼버릴 수 있죠. 성립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상대편 동네의 항등원을 역임하신 공집합을 초빙하면 여집합이 나오죠. 여집하면 공집합이 나오죠. 자, 이제 그 말은 생략.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요. 다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교환법칙 성립되고요. 그 자기 자신이 여건이니까 항등원 뱉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홀수기일 때 결과 변화가 없었어요. 그 디귿도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짝수기일 때 그 유유유유 나와서 유 나오고요. 유가 항등원이니까 A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연쇄적인 거 그냥 아예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홀수기일 때는 자기 자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도 이거 연쇄적으로 할 때 홀수계면 A로 공통, 짝수계면 얘는 항등원 요거, 얘 항등원 요거. 그러니까 짝수계면 각자 위치에서의 항등원, 홀수계면 역원으로 공통. 그러니까 이거 연쇄는 이렇게 기억할게요. 이거를 그래서 표로 얘기하면은 짝수면 그 항등원, 홀수면 역원, 짝항 홀역, 홀역 짝항, 짜하 호역. 되는 게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만 보고서 그 저기 한 문제만 보고서 이제 저기 수학원 진도 넘어갈게요. 저기 고쟁이의 저기 3단계. 고쟁이도 그 문제집이 2단계 정도까지는 난이도 중상 요 정도라서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좀 신선한 문제가 여기 이제 3단계부터 있어서 그 문제집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좀 짜집기 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얘네들. 그래서 그런 내가 막 카톡방에 나열했던 그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다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바로 깨지고 이러니까 내가 좀 적절히 좀 잘 모아서 편집해 볼 테니까. 자, 대칭 차집합이 여집합의 문제인 거 파악됐다고 가정을 하고 자, 자기 자신 여건에서 항등원 땡큐. 항등원에서 자기 자신 땡큐. 그 다음에 그 요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A, B를 해서 A가 나왔으면 이거 그 아까 그 명제에서 나왔던 거죠. 좀 아까 좀 뒤로 넘겼던 거. 이거는 그 B가 U인 거거든요. 일단 뒤에 이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뭘 건너뛰어 쓰냐면은 그 A하고 B랑 모이면 그 저거 A하고 B하고 요거 해서 이게 상등원이 나왔으면 이게 이제 요 버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U가 나왔으면 A하고 B다. 같은 말이고요. 그 그니까 이 말이에요. A하고 그 A를 다시 나오게 한 항등원이 전체 집합 말고 다른 녀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아니다. U가 유일하다. 그러면은 B를 바로 U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일단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납득이 갈 만한 부드러운 설명이 조금 미흡한데 일단 팩트는 항등원으로서 얘네들이 U1이에요. 지금까지 어, 얘네밖에 없어요. 항등원이. 어, 그걸 기준으로 삼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B하고의 대칭 차집합 그의 여집합 연산을 했는데 A가 나왔다? B는 일단 항등원이에요. 그 항등원인데 걔가 U가 유일하기 때문에 B를 U라고 단정 내릴 수 있고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나중에 해볼게요. 아까 그래서 그 옆에 별표 치고 넘어간 것도 지금 이 얘기였거든. 그게 결국에 요거. 이 말에 대한 설명이 사실 그거잖아. 요거. 음. 왜안 넘어갔어? 여긴가? 잠깐만요.
여기 맨 위에 요거야. 공집합을 뱉어낸 그 여건은 A가 유일하다. 공집합이 나왔다? B는 여건이니까 B는 무조건 A여야 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건이나 항등원은 우연히 많은 여건들과 많은 항등원 중에서 걔네 붙잡은 게 아니라 걔네가 유일했던 거. 이렇게 일단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수학 언어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좀만 빼고. 어, 30분 있었네. 삼각함수의 활용법 볼 건데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림만 좀 빌려 쓰자. 음, 요 그림 빌려 쓸게요. 자, 사인 법칙.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외접원이라는 요소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얘기할 거. 외접원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 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통틀어서 딱 2번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이랑 2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인 법칙. 그걸 제외하고 이 외접원이라는 요소가 언급되거나 표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그림이 딱 나왔는데 외접원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다? 사인 법칙 무조건 사인한다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인 법칙이 뭐냐면요. 자, 기본적인 거. 그 각도가 A가 여기잖아. A가 여기 눈이 달렸어요. 이게 눈이에요. 눈을 바라보는 게 여기 A죠. 그래서 여기 스몰 a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일단 원론적인 거 좀 쓸게요. 그리고 증명 보여주고. 이게 이제 2R이라는 건데, 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제 어떻게 기억하는 학생이 있느냐? A분의 사인 A. 이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안정적인 삼각형 모양이죠? 얘는 불안정한 삼각형 모양이잖아. 쓰러질 것 같잖아.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일단 얘가 원론적인 사인 법칙의 식인데 이렇게도 바로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거속시 할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2R분의 사인 A 이렇게로 알아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표시 생략. 그 다음에 2R분의 A가 사인 A다. 그래서 얘는 2R의 관점, 얘는 A의 관점, 사인 A의 관점에서 이렇게 각각 보실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변의 길이의 B는 각도의 B가 아니라 각도의 사인 B랑 같다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각도의 사인 B.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변의 길이의 B가 2대 3대 4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게 세변의 길이의 B인 A, B, C도 되지만 사인 B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럼 코사인 법칙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 왜 성립이 되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원주각에서 꿀팁으로 어떤 걸 배웠냐면은 내가 요 세타를 다루고 싶은데 그 세타에 대한 좀 단서가 너무 없을 때 원주각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름아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으로 90도가 나오게 되고 분석에 조금 더 용이해져요. 똑같은 세타인데. 그러면 얘는 그 외접원에서 자, 오랜만에 외심의 위치가 직각삼각형일 때는 여기 외접원 여기 빗변의 중점의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게 요래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R이죠. 직각삼각형이고 세타 있으니까 말 다 했지 뭐. 그 열차 타는 거. 그 열차 타는 거는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중학교 3학년 때 한 건데 너무 오디오가 겹쳐서 A는 그래서 2R 사인 그 세타 사인 A라는 게 보여지면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도에 대해서 그 각도를 하나의 각이 90도가 되게끔 원주각으로 이렇게 동치 이동을 해서 이게 이 관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사인 법칙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 실전 포인트를 가르쳐 줄게.
커플 조건이에요. 자, 남녀 커플할 때 그 커플인데 A하고 얘하고 커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에 대한 사인값 정보랑 A 정보를 알면 반지름 알 수 있죠? 음. 커플 조건이 나왔거나 혹은 이제 외접원의 R과 그 A 또는 A 요런 조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구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여기 있는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고 여기 길이가 3이래. 그러면 사인 법칙 쓰는 문제구나. 왜? 커플이 나란히 같이 있으니까 커플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커플 조건 이제 실전 문제에서 적용하는 거 보여줄게요.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이고 바로 코사인 법칙 가볼게요.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어떤 A라는 변에 대해서. 그다음 얘를 이항시켜서 코사인 A에 대하여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코사인 제일 법칙이라고 하고 얘를 제2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변형을 했을 뿐인데 코사인 법칙은 뒤에 나와 있고요. 요거의 증명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내려서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이거 증명을 생각 안 했네. 내가 B제곱 C제곱 사인 A 일단 그리고 또 제일 법칙이 저거구나. 이게 제2고 제2 변형. 그러니까 제일 법칙은 요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B라는 길이를 A하고 C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C에서 코사인 A로 내리는 거하고 A에서 코사인 C로 내린 거를 더한 거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법칙이고. 자, 요거에 대한 증명 조금만 이따 볼게요. 바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럼 이제 이 식의 실용 그 적용만 보면은 잘 보세요. 아까 내가 사인 법칙은 커플 조건이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발동 조건이 있어요.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SAS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 C의 끼인각 A잖아. 내가 변의 길이를 두 개를 알고 그 끼인각을 알면 저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시를. 예시를 들어볼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 5예요. 근데 여기는 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내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SAS 조건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길이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SAS 조건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할 말이 많은데 두 번째는 훨씬 많이 써요. 두 번째는요. 다 변의 길이만 줘져 있죠. 그래서 SSS 조건인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뭐냐면은 비율까지만 알아도 괜찮다예요. 비율까지. 세변의 길이를 실제로 모르고 비율만 알아도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2대 3대 4라고 하면은 2K, 3K, 4K 2K, 3K, 4K라고 하면은 K제곱의 법칙이 약분이 되거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S 조건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데 꼭 변의 길이를 실제로 모르고 비율까지만 알아도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 또 나오는 게 SAS 조건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SS 끼인각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이 스마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5. 자 3하고 5의 끼인각이 아니죠 분명히. 이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를 X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엄연히 말해서 ASS 조건이거든. X로 설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요거 6x 그 다음에 9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 25. 그러면 코사인 세타 아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양수인 거 근 구해주시면 돼.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최종 정리를 하자면 변의 길이의 비율까지만 아는 SSS 조건을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 문제 적용할 때 다 똑같은 워드를 써갖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변 두 개랑 각의 위치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알면 돼요.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어. SSS 조건 또는 S 두 개에다가 앵글 아무거나. 그냥 이 두 개가 코사인 법칙의 발동 조건이에요. 아, 이때 코사인 법칙 꺼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강령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종이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가위거나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육을 하는 건데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바로바로 지금 방금 설명했던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 적용을 하면서 나가 볼게요. 언급 안 한 거 없고요. 언급 안 한 거 없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얘 또 렉을 먹었네. 자, 사인 법칙은 내가 커플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커플 조건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 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1번을 보실게요. 커플 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45분의 10 커플 조건은 사인 60분의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번분수여서 10 루트 1로 올라가고 따라서 C는 10 루트 2에서 2분의 루트 3을 곱한 5 루트 6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커플 조건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되세요. 사인 30분의 1은 코사인 라지 C분의 루트 3이다. 구하는 게 뭐냐? 각도 크기 구하는 거네. 자, 여기까지 해보자. 그래서 사인 30 분의 1 코사인 사인 C 라지 C 각도는 라지로 표시하고 이렇게. 자, 그럼 요게 2니까 2분의 루트 3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게 특수각이 나와버리죠. C가 60도니까 30도니까 A는 90도. 자, 얘가 60도, 얘가 90도. 그러면은 1대 루트 3은 2니까 이거 2겠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의 두 번째 발동 조건이 이제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세요. 자, 외접원을 준 게 아니라 외접원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은 커플 조건, 커플 조건, 커플 조건. 여기 135도니까 여기 45도예요. 45랑 얘랑 커플. 자, 사인 45도 분의 2 루트 2. 그게 2R이다. R 아니에요. 2R이에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2 곱하면은 4. R은 2.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가비의 리라고 해서 요런 거 순환하는 형태죠. A 더하기 B 꼬리 잡고 B 더하기 C 꼬리 잡고 C 더하기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사인 B는 아까 내가 변의 길이 B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왜? Y 얘가 2R 저기 사인 C가 이거니까 비례 관계예요. 자, 그래서 내가 사인 B를 구하는 거 그냥 변의 길이 B 구하면 되는 건데 하필이면 사람 헷갈리게 막 두 개끼리 더해졌네. 근데요, 이거 싹 다 더하면 몇이죠? 비율이?
22잖아. 그러니까 모든 비율을 다 더했어요. 가, 비. 그게 요거죠. 세 개 다 더한 거의 비율이 11이네? 그러면은 얘가 6인 건 그 C가 5라는 얘기죠. 얘가 6이면 C는 5고요. 얘가 11이니, 얘가 7이면 혼자 없는 A는 여기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뭐가 될까? 얘가 9면은 B는 2가 되겠죠. A, B, C가 4대 2대 5.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다 더해서 전체 비율을 파악하는 걸 이제 그 라떼에 있었던 가비엘이라는 저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 없죠. 여기 성립할 때 ABC는 어떤 삼각형이죠? 음. 자, 이 식만 보고서는 내가 어떤 삼각형인지 바로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는 게 결국 큰 관점에서 보면 뭐니? 관계식이잖아. 그 관계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결정할 때 이등분 삼각형을 어떻게 결정해요? 변의 길이의 특성을 보기도 하고 혹은 각의 특성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주로 이제 변의 길이의 특성이 조금 더 유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in A를 sin 머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sin A를 그거 변 머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래서 삼각형의 특성을 파악할 때는 변을 남겨둬라. 변. 좋은 말이죠. 변. 자, 그래서 얘가 sin A가 몇이죠? 2R분의 A죠. 얘는 2R분의 A 제곱 이렇게 되고 자, 2R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고 2R분의 C 제곱 이렇게 되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빗변의 커플이 직각이에요. 좀 뭔가 센 놈들끼리 다 커플이죠? 일단 활용 문제.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지름 외심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커플 조건이죠? 커플에 집착하세요. 50m가 혼자 놀고 있네. 커플에 집착하세요. 여기 몇 도죠? 5도, 150도, 30도죠. 끝났죠? 사인 30분의 50, 즉 그게 2R. 이거 100이죠? R은 50. 근데 이제 지름의 길이니까 100 이렇게. 코사인 법칙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코사인 법칙 증명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코사인 법칙 그새 까먹었죠? 비율까지만 아는 SSS 조건,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각 아무거나 하나 알면 됨. 자, BC 사이에 A 낑겨 있죠? 정직한 SAS 조건이라서 바로 나오는 거야. A의 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32 코사인 A 2분의 1 이렇게 지워지고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4, 16, 80, 44, 48 32 곱하기 분분의 식이 아니라 그래서 46 이렇게 나와요. 48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각 ABC 크기를 구하시오. 요거는 이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SSS 조건이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지금 그 식을 잠깐 봐볼게요. 이 식을 그냥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외워라 요거보다도 내가 좀 스토리 라인을 부여를 해줄게. 약간 유치한 건데. 자, 내가 A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이제 주인공은 시기 질투를 당해서 이제 왕따를 당해요. B하고 C 놀아요. B, C끼리 둘이 놀아요. 마지막에 A가 등장. A가 주인공이에요. B, C끼리 같이 놀고 B 그리고 마지막에 A 등장.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A, B, C 구할 때 이제 코사인 값 구해야 되는데 뭘 더 하는 게 유리하고 그런 게 딱히 지금 그냥 해볼게요. 자, 내가 코사인 A를 구해보게 되면 좀 쉽게 하는 거구나. 자, A가 주인공이니까 EBC 4의 루트 3 플러스 1 그 다음에
4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빼주면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요거 다 정리하시면은 3하고 1, 4 나오고 2 나오고 6 플러스 2 루트 3 2로 묶어주시면은 3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얘 루트 3으로 묶어주면 얘랑 나눠지죠? 묶어주시면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래서 a는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반복하자니 코사인 법칙의 계산이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일단 그려볼게요.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계산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 a가 루트 2였고 여기가 이제 30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커플 조건이 완성이 됐죠.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계속 쓰자니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b가 지금 2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30분의 요거 하면은 2루트 2죠. 사인 b분의 2를 하시게 되면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 45죠.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랑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포인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시고 자, 최대값의 크기를 구하라. 세변의 길이가 있으니까 나는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다 구해서 최대값을 보는 게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누가 봐도 각도가 얘가 제일 커 보이죠. 각도가 클수록 그 맞은편 변의 길이가 크게 돼요. 요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요. 변의 길이하고 우리 삼각형 안에서는 그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각, 분각이잖아. 얘를 보시면요. 그 예각 범위에서 쌓이는 증가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각도가 커지면 변의 길이가 커지게 돼요. 그죠? 둔각의 경우에는 얘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해주시면, 둔각의 경우는 요거를 또 봐야 되겠죠? 얘하고. 근데 둔각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되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야. 예각의 경우에는 뭐 증가함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각의 크기가 가장 커지면 그 맞은편의 크기가 가장 커지게 되는 건 팩트고. 그래서 C가 마주보는 각인 라지 C의 각이 최대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어, 다른 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간 요거 둔각에서의 증명은 이렇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증명이 되죠? 동그라미 X라고 해볼게요. 나머지 그 들러리 친구들은 두 개를 더한 게 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각이 큰 놈이 둔각으로 벌어져도 여전히 제일 커요. 나머지 두 녀석을 합쳐야 나오니까. 네. 논리적인 증명 끝. 코사인 C. 자, C가 주인공이야. 자, C야. 잠깐 외로움을 겪어라. 30. 25 더하기 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우리 오랜만에 계열 논리 써볼까요? 3분의 파이 계열이에요. 근데 저기 삼각형 안에서는 둔각이 불가능하니까 2, 4분면이니까 3분의 2파이죠. 자, 사인 B가 나왔다. 무슨 B를 알 수 있다? 변의 B를 알 수 있다. 변의 B가 나왔다. 무슨 법칙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다. 뭐 구하는 거냐? A의 크기 구하는 거죠. 자, 코사인 A는 여기다 그냥 B를 갖다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주인공이에요.
83, 24, 48, 9, 64, 마이너스 49.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0, 그래서 20, 24, 2분의 1. 그래서 A는 몇 도? 3분의 파이, 60도. 너무 쉽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 결정. 코사인이 섞인 콜라보 버전. 각도에 대한 특징보다 변의 길이에 의한 특징이 더 보기가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2R분의 스몰 c. 이것도 문제, 중요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코사인 B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이걸 다 지워지고요. 그 여기 2 있고요. 코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2 B가 주인공이니까 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랑 얘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C랑 요거 지워지고요. 양변 A 곱하면 A제곱인데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B하고 C하고 같은 거죠? B가 마이너스 C일 수는 없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부호가 다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콜라보에서는 이등변 삼각형이 좀 많이 나와요. 만약에 이런 상황 거의 없겠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 다 풀었는데 하필이면 저 그 삼각형 종류 문제로 하나 남았다. 코사인하고 사인 섞였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 찍으시면 돼요. 2학년 쓰세요. 네. 자, A, B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SAS 조건이죠? 여기 있네. 자, X의 제곱은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BC 1500인데 3000. 자, 코사인 저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1500. 2500, 900, 그러면 4970이죠?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이 오케이 뭐 내신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겠어. 그러면 그 수능 범위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까지가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죠. 맞나? 여러분들 중3까지인가? 뭐 교과 학점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수학을 포기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미적을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초점 때문이라도 이거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말할 이유가 몇 보따리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서 그 저기 도형 문제가 하나 나와요. 부정적으로. 물론 정해진 건 없어. 출제자들 마음이 갑자기 변화구를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적분에서 이제 도형 문제 반복되는 거랑 저기 극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되는 게 나와요. 다 4점짜리고. 모의고사 범위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부터 할 거는 중학교 때 내용이랑 플러스 알파도 없어요. 봤던 거예요. 중학교 지금 3학년 때 이거 하는데.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가장 처음에 배운 걸로 일단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평행사변형의 절반이 항상 삼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 A라는 길이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면 반복되는 그 순간만큼 뭐 곱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삼각형은 2분의 1이야. 그 C sin A를 보시면 C sin A가 요 길이가 되죠. 하얀색. 그래서 B랑 곱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의 식이 되는 겁니다. SAS 조건. BC sin A가 2분의 1 한 게 넓이다. 그래서 저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깊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평행사변형은 2분의 1을 생각해 주면 되고,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이죠. 얘는 사각형인데 2분의 1이 다시 등장을 하고, 막 대각선 그리고 그림이 좀 낯설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볼게. 그림 좀만 작아지게. 이렇게. 자, 요 녀석은, 그러니까 위에는 다 평행사변형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다리꼴에서 못 쓴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사다리꼴 상관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각형이 다 적용이 되는 친구예요. 자, 여기 AB가 대각선의 길이라는 게 다르고요. 대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이라는 게 다르고요. 마치 삼각형처럼 2분의 1이 있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이 왜 이렇게 탄생하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복잡하진 않아요. 내가 요 대각선에 평행하도록 각 꼭지점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이렇게 말이죠. 얘하고 평행하게끔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 여기서도 또 그어줄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하고 이렇게 세 개가 평행해요. 평행사변형이죠. 이 B가 여기로 복사되죠. 이 A가 여기로 복사되죠. 얘가 이 A가 또 여기로 복사되죠. A가 동의각 여기가 세타죠. 평행사변형과 끼인각이니까 이 큰 하얀색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얘의 넓이는 AB sin 세타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에 의해서 합동인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등분이 돼요. 자, 얘가 넓이가 1이라고 한다면은 큰 놈의 넓이는 1, 2, 3, 4에 곱하기 2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1, 2, 3, 4에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각의 넓이 지금 뭐 했던 얘기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는 좀 많은 부분 스킵을 할게요. 왜냐면 중학교 과정이랑 똑같아서. 자, 이거 넓이가 저거인 거. 자, 11번은 좀 스킵할게요.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언급할 것만 언급하고. 자, 이렇게 된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세 변의 길이밖에 없는데. 요런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삼각형 넓이 알려면 우리 그 끼인각의 사인값 알아야 되잖아. 세 변의 길이 알면 아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죠.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값 구한 다음에 가상의 삼각형 그려서 사인값으로 전환한 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왜 저번에 만드는 길이 단어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인 법칙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인값 구한 다음에 그 사인값으로 외접원도 구하고 그 내접원의 반지 얘만 좀 따라 언급하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먼저 3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지금 계속 외접원 얘기하다가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이 이렇게 안쪽에서 접하는 거죠. 삼각형의 내가 넓이를 알잖아. 그리고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 자, 이 외곽에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내가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2분의 1 AB 사인 C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세 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인데 B 곱하기 R 나누기 2, A 곱하기 R 나누기 2 묶어주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분의 C거든요. 분배 법칙 하면은 그 식 나오죠. 이거 뭐예요? 둘레의 길이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 곱하기 2분의 R 한 개 삼각형의 넓이다.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나누기 2에서 둘레의 길이랑 곱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그거 이용해서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또 다른 어나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이거 여기 교육과정 안에 있는 거야. 자, 지금처럼 SSS 조건은 코사인 법칙을 걸친 다음에 사인 법칙을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이런 절차가 복잡한 거를 방지해주는 공식으로서, 자, 넓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스몰 s를 일단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한 걸 스몰 s로 정의를 했을 때, 자, 2분의 1이 없어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S-A, S-B, S-C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증명이 돼요. 이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세 변의 길이로 바로 넓이가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 자, 이거 더하면은 12에다가 20이죠. 나누기 2하면 이게 10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10 곱하기 10-A 5고요. 10-7 3이고요. 이거 2예요. 그러면은 6, 5, 30에다 300이거든요. 그러면은 100 나가서 10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이랑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헤론의 공식이 왜 성립하느냐? 헤론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명이 끝났으니까 정리라는 타이틀을 획득을 한 건데, 그리고 S 요거 대입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증명이 조금 무식해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 건 이걸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그럼 A, B가 섞인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그걸 싹 다 전개를 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거랑 묶읍시다. 사인
코사인 법칙의 증명과 이 헤르네 정리에 대한 증명을 묶어서 언급을 하고 나중에 지나갈게요. 일단 저런 게 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어떤 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봅시다. SS 조건에서 얘가 제일 유리해요. 거의. 헤르네 정리가 엄청 식이 진짜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SS 조건에서는 넓이에서 저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헤르네 공식은 교과서에도 있는 거고요. 자, 평행사변의 넓이. 부터 넘어가보죠. ABCD 넓이가 40일 때 A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84인 세타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A가 30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대각선의 길이를 구했어요. 사다리꼴을 포함해서 사다리꼴조차 안 되는 모든 사각형이 다 적용이 돼요. 뭐가랑 그랬지? 등변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 AC가 6이고,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6, 36, 18, 9. 넓이 9죠? 66, 36, 2분의 1, 18, 거기다 또 2분의 1. 자, 수열 넘어가 볼게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우리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222페이지고요. 일단 수열의 개론, 수열. 수열은요, 숫자 열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막 신나게 막 써. 이렇게. 막 써 나가요. 얘도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열거된 게 진짜 그냥 수열이에요. 근데 이렇게 규칙이 조금 모호한 녀석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열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규칙성이거든. 규칙. 레귤러리티.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다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357, 78, 78 다음 숫자 모으게 그럼 맞출 수 있어? 그거는 그 관심법을 가지지 않으면 못 맞추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규칙성인데 그 수열의 포인트가 가장 단순한 규칙으로 일정한 그 차이가 존재하는 등차 수열, 그다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는 등비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얘를 이제 공차라고 부르고 D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등비 수열은 그 공비라고 부르고 R이라는 이제 알파벳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좀 네임드가 이제 초항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항을 내가 A라고 잡습니다. 얘네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판기를 만들고 싶어요. 뭐랑 비슷해? 함수랑 비슷해요. 실제로 수열은 함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함수가 뭐예요? fx는 2x-1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오늘 기분 왠지 x에다 7을 대입하고 싶은 기분이야. 7을 대입해서 함수값 바로바로 알려주는 자판기 역할이죠. 그것처럼 n번째 항에 대한 요거를 구해서 781번째 숫자가 궁금해. 그러면 그거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이 AN을 뽑는 활동이 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이제 책에서는 나눔이 되어 있는데 논리가 똑같아요. 먼저 등차수열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가장 많이 쓸 스킬이 이 점프라는 스킬인데요. 자, 1, 3, 5, 7, 9 이런 수열을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 얘는 규칙이 2씩 증가하는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죠.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지정했던 네임드들을 붙여보면은 첫 번째 항 얘가 이제 A가 되고요. 이 녀석이 디퍼런스 D가 되는 거예요. 등장인물, 배우 2명 다 잡았어.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AN을 뽑는 게 이제 좀 작은 목표가 되는 건데 이런 연습을 해볼게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A1이라고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A1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점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은 A2까지 가기 위해서 A1에서부터 몇 번 점프를 뛰어야 되죠? 한 번 점프를 뛰어야 되죠. 이렇게요. A5까지 가기 위해서 A1에서 몇 번의 점프를 뛰어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 얘가 A5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프를 뛰어야 되죠. 점프는 어렵지 않아요. 얘하고 얘 차이예요. 그래서 네 번의 점프를 뛰면 돼요. 한 번의 점프마다 그 D만큼 더해지니까.
이 개념만 지금 이해를 하셨다면 등차 수열의 거의 모든 걸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잘 봐봐. 내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 그 시작점이 A일 때 내가 알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A 71번째다. 그럼 점프 수를 카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71과 1의 차이는 70번의 점프죠. 초항에서 70번 점프를 뛰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AN은 어떻게 될까요? AN은 초항에서 규칙이 있죠. 그 번째보다 한 개 부족한 점프를 뛰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얘가 이제 일반항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야.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까? 자, 이 녀석은 A에는 n번째 항은 자판기 만들기야. 지금 1에서 n-1번 점프를 뛰고 그 점프마다 2만씩. 그지는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반항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갖고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 식의 특징을 한번 바라봐 보면 n에 관한 1차식, n의 1차식 이런 특징이 있어요. 1차식.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공차인 2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등차 수열 an 아무렇게나 써볼게. 7n 플러스 5 이렇게 쓸게요. 자, 재래식으로 얘를 1부터 대입해서 12, 19, 26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식의 모양을 통해서 바로 이 식이 갖고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n의 개수가 7이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예요. 얘가 d인 거예요. 그리고 포항은 1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a는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정한 값이 더해지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등차 수열에서 초항이랑 공차를 중심으로 n번째 항을 뽑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n번째 식의 특징은 n의 개수가 공차인 점이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거야. 자, 등차 수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 잘 구해야겠다. 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되세요. 일반항 잘 구해야겠다. 자, 아까 썼던 등차 수열을 다시 한번 불러보죠. 이렇게. 자, 내가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쓴 것처럼 그 공식에다가 a 플러스 n-1d 이 식 자체도 점프의 해석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셔야 될 모양식인 건 분명해요. a에서 n-1번 d만큼 점프를 뛰었다. 점프의 관점에서도 이 모양 자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점프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간수하는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식의 특징을 보니까 공차가 2죠. 그래서 2n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1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몇 개 연습해볼까? 7, 19, 그 다음에 31 이렇게 더럽게 가는 숫자가 있어요. 12씩 증가하네요. 일단 12n으로 스타트가 됩니다. 1을 넣었을 때 7이 되게끔 설계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은 가장 빠르게 AN을 구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AN의 그 의미의 무게를 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다 어떤 게 더 낫다, 부족하다 할 수 없이 자기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 가장 빨라, 가장 등차 수열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자, 그럼 등비수열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다? 자, 등비수열 1에서 2 곱해지고 2 곱해지고 2 곱해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곱하기 2씩 가고 있죠. 자, 얘도 똑같이 점프의 개념을 사용하면 A 안에 그 초항 A에서 자, 두 번째 항까지 R이 한 번 곱해지죠. 세 번째 항까지 두 번 곱해지죠. 네 번째 항까지 세 번 곱해지죠. n번째 항까지 n-1번 곱해져요. 그리고 이 녀석도 식의 그 특징을 보시면 얘는 그 지수 함수의 모양을 띠고 있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얘는 일단 상수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 특징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AN이 갑자기
뭐 4의 n승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AN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아. 자,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A3를 알고 있어요. 5라고. 그 다음에 공차가 이제 뭐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A7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요, 선생님, A가 필요하잖아요. A 일단 만들게요. 기다려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점프가 중요하다고 했죠? 3에서 바로 그냥 직통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4번 점프죠. 3에서 4번 점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건 점프예요. 점프. 가장 기본적인 스킬.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동 스킬이 걷기죠. 그것처럼 가장 걷기에 그 준하는 스킬이 점프고, 그 다음에 AN을 예쁘게 구하자. 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적용한 것 지금 똑같은 언어 써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1번. 좀 지울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제 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 뭐 구하나요? 그 공차를 구하세요. 자, 첫째 항하고 4항하고 세 번의 점프죠? 세 번의 점프가 마이너스, 아니, 그 플러스 9죠? B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은 A1이고 넷째 항은 A2인데 그 둘 사이에는 이제 세 번의 점프가 일어나는데 플러스 9만큼이었죠? 점프가. 3D는 9다. B는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고 제5항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서 그 네 번 점프를 뛰는데 그 점프를 반대로 이렇게 뛰어야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A1이고 여기 A5가 있어요.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4D죠. 네 번 점프.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4D가 되겠죠. 마이너스 4D 해준 거예요. 그래서 6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프라는 그 느낌을 익숙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 빠뜨린 거 얘기를 하자면, 자, 등차수열을 가질 수 있는 관계인데, 자, 여기 A1, A2, A3, A4, A5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중앙. 중항만 쓸게요. 등비 중앙도 할 거니까. 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면, 얘를 내가 A3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죠. A3에서 D만큼 D로 갔다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더하면은 A3의 2배가 나오네. 이렇게. 2하고 4의 중앙값이 3이죠. A2하고 A3를 더하면 그 중앙값의 2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도 성립이 돼요. A1하고 A5하고 더하면 가운데인 A3의 2배다.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A1하고 그 A121이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은 분수 번째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그 얘가 예를 들어서 14래. 그러면은 바로 즉석 문제야. A 여기 61은 몇일까요?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 이제 저거 너무 직전항만 나와 있는데 등차 중앙의 본질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앙값인 61에 대한 정보인 거야. 그래서 그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등비 중앙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A3고 A4고 A2라고 해볼게. 여기서는 R을 곱한 거죠. 여기서는 R을 나눈 거죠. 두 개를 어떻게?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은 그 가운데 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등비 중앙이에요. 그럼 여기 또 문제. 내가 A1이랑 A121이랑 곱했어요. 그게 25래요. 그러면은 얘는 A61은 몇일까? 얘는 A61의 제곱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A61이 5이거나 마이너스 5이거나 조심해야 돼요. 제곱이 5인 건 두 개 있죠?
공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게 중앙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다시 들어가 볼게. A7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를 보시고서요. A3가 3이다 바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체화가 돼야 돼요, 중앙이. 2하고 4의 중앙값은 3이죠. A3의 2배가 6이니까 A3이 3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연이어서 A5가 12가 나오죠. 그러면 ED가 9가 나오죠. 이렇게. 맞나? 맞아요. 자, 그러면은 7은 어떻게 가요? 7은 A5에서 ED만큼 점프 뛴 거죠. 그래서 21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점프랑 중항의 콜라보야. 이거 중앙 체화가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치는 학생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다 봐봐. 잘못된 예시. 그러니까 방법이 틀리진 않는데 가장 아이디란 방법이 아닐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A5는 A에서 4번만큼 점프를 뛴 거니까 요거고 얘는 A 플러스 2D야. AD의 관계식 하나 나오겠네. 수만 번 돌려주고 얘는 A 플러스 D야. 얘는 A 플러스 3D야. 그러면은 그게 6이니까 두 개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군. 해서 계산을 한 해설. 그래서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고 가장 기본기고 가장 그 등차수열의 원리에 충실한 건 맞는데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 이거 중앙을 이렇게 쓰고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여기 개념원리 예제로 채택돼서 여기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만들어질 때 그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풀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A3가 바로 나오고 A3가 바로 있는 걸로 봐서 중앙이랑 그 점프 잘 콜라보 써서 센스 있게 좀 해봐 이렇게 한 건데 되게 좀 원칙적으로 쓴 거죠. 자, 좀만 힘내시고요.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네. 나간 데까지 좀 나가볼게요. 뭐 30이랑 45항 이제 우리가 뭐 약간 그 위대한 항로로 들어갔네요. 숫자 커졌죠. 첫 장, 자, 31, 45, 44번의 점프가 있었죠. 보이나요? 아니죠. 이제 14번의 점프 죄송합니다. 14번의 점프. 14번의 점프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초래했나요? 75 하면은 2, 42. 그래서 D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점프에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차는 3이 나오고요. 굳이 초항을 구하라. 뭐 30번 점프를 뒤로 하셔도 되는데 우리 내친님의 일반항도 한번 뽑아볼까? 자, A에는 3의 스타트죠. 근데 초항이 없으니까 31을 대입해서 85가 나오는 세팅. 31을 대입하면 93이 나오는데요. 85가 나오게끔 8을 빼주는 세팅. 이렇게. 일반항도 바로 나오죠. 자, 그럼 초항은 마이너스 5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맞긴 맞는데. 자, 그럼 85에서 30번 마이너스 30D 점프하면 초항 나오기도 하죠. 마이너스 90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또 나오고요. 100항 여기다가 100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00에서 8 빼니까 292 이렇게 나오시고 175는 몇 항인지 자, 첫 질문인데 우리는 몇 항이 몇인지를 뽑아내는 연습만 했는데 자, 이게 175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183이니까 183은 3의 배수가 맞나요? 3의 배수가 맞아요. 183 더하고 3의 배수죠. 자릿수 더한 게 3의 배수면 왜 3의 배수냐? 자, 1 곱하기 100 그 다음에 10 곱하기 A 1 곱하기 C A 더하기 C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심화된 내용. 자, 요 식을 보시면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 대한 심화 여기부터 심화 내용이에요. 심화 맛보기. 자, AN이 3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좀 잘 알죠. 등차 수열 그 공차 몇 3, 초항 4 이런 거 알겠어요? 자, 이거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AN을 Y로 바꾸고 3x 플러스 1. 그러니까 직선인데 직선에서 기울기 스탠스가 바로 공차고 얘하고 얘는 실제로 이렇게 개연성이 있고 그 차이가 얘는 n이 자연수만 들어가는
띄엄띄엄 있는 걸 이산적이라고요. 어려운 말로. 그 다음에 얘는 연속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를 주느냐. 1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등차 수열합은 2차식인데 함수를 그려놓고 이렇게 띄엄띄엄 줘서 수열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만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잉여류라는 단어 기억나요? 잉여류?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홀짝도 있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1인 애들, 2인 애들 있던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AN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무슨 특징 갖고 있나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1인 애들만 집합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잉여류 표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잉여류하고 그 콜라보 시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에는 3n 플러스 1인데 다른 뭐 B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6n 플러스 5다. 그러면은 AN하고 얘가 BN인데 다른 종류, 수열의 종류를 가리켜요. 그럼 잠깐만, 요거를 6n 플러스 8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N 더하기 BN은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9n 더하기 9니까 항상 9의 배수다. 뭐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막 이런 느낌의 지금 이게 맛보기만 지금 단계에서는. 자, 다음 문제.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 자,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원명이 부등식으로 바뀌어요. 자, 등차수열 우리 이제 일반항 귀신이죠. 마이너스 3n 호항이 저기 나오기 위해서 103 이렇게 일반항 바로 나오죠. 얘가 0보다 작은 거가 최초 n이 몇인지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넘겨주면은 여기가 34점 블라블라거든요. 근데 n은 자연수잖아. 35부터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한 번 더. 요거 2하고 6 더하는 건가요? 플러스 6이죠. 자, 여기서 an이 이제 6n에다가 1 더해서 마이너스 52가 되게끔 마이너스 58. 1 대입해서 마이너스 52 나오죠? 자, 여기 뭐야?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0보다 큰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n은 6, 9, 54, 9점 블라블라가 나요. 자, 0보다 큰 걸 만족시키는 n은 10부터. 그래, 최초는 10. 이렇게 하시는 간단한 거고요. 이거 그럼 더 할 수 없겠구나. 좀 등차 수열 좀 이어서 계속 해보고요. 되게 좀 진도가 애매하게 끊겨서 좀 아쉽네. 음, 일단 그 등차 수열까지 저희 앞에 문제는 같이 풀 테니까 네, 등차 수열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